하지만 오늘 배우실 예고등기를 배우고 나면 이걸로 돈 벌 기회가 있겠다는 게 팍팍 느껴지시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고등기를 제가 이 사전적 의미보다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등기를 알려면 과거에 배웠던 가처분을 알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이거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소송 전이라 그랬고, 얘를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소송 중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처분 복수 한번 들어갑니다.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이라는 건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B는 A한테 돈을 다 건네줬는데 A가 소유권 이전할 서류를 안 건네주는 겁니다. 그럼 뭐 주세요. 그래서 이제 A가 나중에 주면 그만인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한 반년 지났다고 할게요. 그럼 A는 지금 돈은 다 건네갖고 소유권 이전은 못 받았으니까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 중이든 소송 전이든 아직 소송을 안 걸었다면 제3자가 보기에는 이 소유자의 명의자는 A입니다. 맞죠? 뭐 돈을 거기 받았음 이렇게 등기에 써 있습니까? 그게 안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B가 C한테 팔아먹는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B가 승소를 하더라도 A께 아니다 보니까 뭐 C가 D한테 팔 수도 있고 D가 E한테 팔 수도 있겠죠. A께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실익을 얻는데, 즉 나중에 돈을 받거나 부동산을 찾아오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 이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게 많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E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왜? 명의상 A가 소유자니까. E는 안 빌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멀쩡한 부동산이라면. 그럼 이 C와 E는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B만 엄청나게 골치 아파지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가처분을 하면 이거 C, E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자, 나 소송 너한테 걸 거야. 이렇게 가처분을 합니다. 좀 풀어 얘기하자면 이 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부동산 처분하지 마, 팔지 마, 주지 마. 이 등기에 다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매매, 증여, 기타 양도행위 금지라고 써 있죠. 또 밑에 한 줄이 더 써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설정행위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돈 빌려 쓰지 마 이랬습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 반대를 얘기해 볼게요. 팔지 마. 그러면 반대는 사지 마 이겁니다. 돈 빌려 주지 마. 돈 빌려 쓰지 마 이겁니다. 돈 빌려 주지 마. 돈 빌려 쓰지 마. 그래서 가처분을 걸어놓고 팔았다. 좀 무식하게 제가 제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한통속 이렇게 봅니다. 이거 팔지 마, 사지 마 있는 거 알고 샀죠, C는? C가 E한테 또 팔아도 알고 샀죠, 등기에 나와 있으니까? Z까지 팔았어도 있는 거 다 알고 사고 팔았죠? 그래서 B가 승소하면 얘네한테 굳이 소송할 필요 없이 B가 가져오는 겁니다. 자, 돈을 빌려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 쓰지 마, 빌려주지 마 했는데 이걸로 빌려 썼습니다. 썼다면 얘도 한통속 이겁니다. 그럼 E가 또 빌려주고 Z가 또 빌려주고 많은 사람이 빌려줬다 할지라도 이미 빌려주지 마 해놨으니까 B가 승소하면 한통속으로서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소송을 할 때는 제가 반드시 가처분을 해놔라. 이게 상식이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경매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볼까요? 이 사연은 몰라. 근데 가처분은 팔지 말라고 나와 있대. 근데 파는 케이스는 별로 안 볼 거예요. 왜? 우린 경매가 나와줘야 되니까. 돈을 빌려 쓰겠죠. 당연히 A는 이 거를 안 갚겠죠. 그러면은
경매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F라는 사람이 누군가 낙찰을 받습니다. 그럼 이 F 선순위 가처분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았죠. 근저당보다 위에 있는 가처분이니까 한통속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승소를 하면 A가 낙찰자라 할지라도 그냥 다 뺏겨버린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리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소송 중입니다. 그럼 가처분을 했으면 당연히 소송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 소송 중을 등기에 표기하는 게 바로 예고 등기란 얘기입니다. 그럼 가처분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가처분은 소송을 딱 걸었더니 A가 B한테 아이고 소유권 이전할 서류 갖다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럼 갖다 받으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겠죠? 끝난 거겠죠? 그러니까 가처분을 걸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예고 등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소송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따라서 예고 등기는 중요합니다. 이거 예고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와 관계가 없이 위에 있으면 당연히 인수고요. 밑에 있어도 그 예고 등기 즉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낙찰자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이 낙찰자한테 안 좋게 나오면 물건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처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단계로서 첫 번째 주의사항은 선순위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일 때도 인수한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와 같이 소유권 자체를 아예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고 등기에 대한 실제 예를 한번 볼 건데요. 복습 한번 해보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었던가요? 기억나시죠? 자, 좋아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순위와 관계없이 하는 것들이 등기에 나오는 것과 등기에 나오지 않는 걸로 두 개로 좀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가처분. 배웠죠? 이 가처분은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좀 성격이 좀 다른데요. 그때 배웠던 거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배웠었고, 그리고 처분 금지 가처분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기억해라, 처분 금지 가처분을 기억해라 보다 더 강력하게 기억하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련된 가처분은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에 있어도 낙찰자 인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법정지상권까지도 살짝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배울 예고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말소가 되지 않는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규반 수업, 기초반 수업일 때는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냥 위로는 인수, 밑으로는 말소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연구반에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강조할게요. 말소 기준 권리다 위에 있는 건 인수고 밑에 있는 건 말소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이고요. 또 하나는 예고 등기입니다. 이거 두 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등기에 찍히지 않는 또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죠? 차례차례 해볼까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말소기준 권리랑 관계없이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또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고 등기를 언급하는 서적이나 강연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아까 폐지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다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폐지된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점점 더 이 예고 등기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한 6년, 10년 지나면 점점 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사라지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곧 앞으로 예고 등기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일, 여러분들만 예고 등기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후자, 즉 예고 등기의 경험자가 없다. 이 얘기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께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경험자가 많다. 이런 거는 제일 경험자 많은 게 뭐예요? 말 속에 있는 것보다 위에는 인수, 밑으로는 말소. 이건 다 경험해 본 거나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 알았으니까 난 경매로 돈 벌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우실 예고 등기를 배우고 나면 아 이걸로 돈 벌 기회가 있겠다라는 게 팍팍 느껴지시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물건으로 갑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물건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립니다. 바로 권리로 갑니다. 잘 보이세요? 자, 제가 첫 번째 물건은 비교적 단순한 몇 개 없는 물건으로 갖고 와 봤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라고. 자, 소유권 이전 해갖고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조 모 씨고요. 가압류가 나오네요.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겠죠. 당연히 가압류 이 모 씨는 조 모 씨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가압류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 가압류를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고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인수라고 안 써 있어? 소멸여부에는 소멸여부에 대한 얘기가 안 써 있고요. 자,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입니다. 이 첫 번째 소유자인 조 모 씨의 소유권을 말소시켜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면 이 조 모 씨가 말소가 되고 나면 그 조 모 씨한테 빌려준 가압류도 무효가 되는 거죠. 원인이 없어지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더 나아가서 낙찰자까지도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B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네 거를 없애달래. 네가 주인이 아니래. 근데 이미 B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 썼어요. 그럼 A는 뭐예요?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돈을 빌려 쓴 거죠? 이걸 갖고 경매를 넣었어. 이거 갖고 누군가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원인 자체가 없어지니까 전체가 다 사라지는 아까 무시무시한 선순위 가처분의 그 경로를 그대로 거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후순위에 들어왔더라도 말소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전제는 뺄게요. B가 A한테 졌어. 얘는 그냥 진짜 주인이야. 그럼 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이게 뭐 몇 대 몇인지 우리는 이 실전 연구반에 즉 전문가 고수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초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긴다라는 걸 오늘 다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예고 등기는 그 승패와 관련해서 낙찰자한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 하나가 승리하면 내가 내 소유권이 뺏긴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이거는 똑같은 예인데요. 모양이 조금 달라서 제가 갖고 나와 봤습니다. 보니까 똑같이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랍니다. 낙찰자한테 인수라고 써 있고요.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 좀 디테일하게 보면 갑구 2번하고 갑구 3번을 없애달래요. 갑 2, 갑 3. 보이시나요? 갑 2, 갑 3? 자, 소유권 이전, 소유자 2명을 다 없애달래. 이 사람 다 소유자 아니래.
이 소송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소송이 승소를 하면 이 사람은 다 없어질 테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이 사람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무효가 돼서 경매가 진행하지 않고 낙찰자가 되더라도 빼앗길 확률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걸 왜 갖고 나왔느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급해서 예고 등기가 다 삭제 폐지된 게 아니고 과거권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죠? 볼까요? 이거 74년도부터 벌어진 사건입니다. 소송은 79년도에 했고요. 그러면 40년이 좀 안 된 사건인데 40년만 치겠습니다. 앞으로 40년 지나면 2050년입니다. 2050년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2020년에 50년이 아니네요. 2060년이네요. 2020년에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삭제됐다 그래서 이건 삭제됐으니까 버리는 권리 이러면 절대 안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잘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만 추리고 모아서 예고 등기의 권위자가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똑같지만 두 가지. 오래됐다, 두 개 다 없앤다. 없어지면 낙찰자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거 갑니다. 야, 대관령이네요. 2,900만 원짜리가 490만 원이 됐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자, 보아하니 김모 씨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사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말을 조금 다르게 써놔갖고 제가 이것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김모 씨, 이 사람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없애달래요. 그럼 애초 소유자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겠죠?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것 또한 전 사건과 똑같이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빼앗길 수도 있는 사건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예고 등기는 바로 뭐냐? 이 김모 씨가 보니까 요때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해서 매매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전등기를 보면 가등기를 했던 거를 본등기한 그런 사례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원래 소유자 없애주세요 라는 거다 보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소유권에 대한 말소 때문에 낙찰자가 빼앗길 수도 있는 사례를 좀 주의하셔라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또 다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나오네요. 나와요. 여기는 최초, 이 경매지상의 최초 소유자는 장모 씨입니다. 상속받으신 장모 씨인데, 예고 등기를 보니까 밑에 있으니까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올려볼게요. 예고 등기를 보니까 이거는 저 장모 씨, 즉 소유권을 말소시켜달라는 소송인 예고 등기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말소시켜달라는 예고 등기예요. 자, 이 부동산에 소유자를 말소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에 걸려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달래요. 근저당권자가 누구냐면 횡성농협이네요. 자, 올려볼까요? 횡성농협이 있는지? 있네요. 이 소유자, 그 당시 소유자가 빌려 쓴 횡성농협의 근저당권이 존재합니다. 자, 이걸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한 사람이 지면 근저당권이 없어져요? 아니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겠죠? 소송한 사람이 이기면 그럼 근저당은 사라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가셨죠? 그럼 이걸 한번 내려볼게요. 자, 맨 밑으로 내리니까 횡성농협에서 경매를 넣었어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경매를 넣었다는 전제는 좀 뺄게요. 이것만 그냥 볼게요. 자, 다시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소송을 건 자가 횡성농협의 근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횡성농협이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을 없애달라는 소송에서 이겨버리면 이거는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경매도 사라지겠죠. 횡성농협에서 경매를 넣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 또한 낙찰자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예고 등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칠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B가
A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조건은 뭐였냐면 B가 A의 부동산에 1순위로 근저당을 건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A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C라는 사람한테 근저당을 걸어버렸어. 이 B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이미 돈을 제가 지금 예를 든 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좀 예를 든 거예요. 이 B는 여기에 이제 1순위로 근저당을 걸려고 그랬는데 C가 들어와갖고 뭐 사기니 뭐니 해갖고 건 다음에 얘를 없애고 자기를 이 자리에 넣어달라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 C도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얘가 경매를 넣은 거야. 그럼 얘를 없애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나가서 낙찰 받고 하면 이것도 없어지겠죠? 왜? 원인이 사라지는 거니까. 돈을 빌려 쓴 적이 없거나 뭐 다른 기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낙찰자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제 강의는 조심해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 거. 조심해라 이러면 뭐 예고등기는 말소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다 말소가 안 되고 낙찰자한테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낙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끝나잖아. 뭐 예를 들어놓고 더 무슨 공포 분위기를 더 조성할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낙찰을 받아라 이런 개념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주의사항을 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쭈루룩 빠르게 낙찰받아도 되는 사건들을 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거라는 표현을 굳이 쓴 건 그 표현이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간다는 표현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